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미 낙천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전기의 이 대표적인 4대 이궁으로, 즉 정궁과는 별개로 이궁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연희궁, 낙천정, 풍양궁, 포천 이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종에게 선의를 하고 난 태종이 머물렀었던 곳 중에 하나가 동교대산이라고 불렸었던, 즉 서울교회 동쪽 교회에 있었던 대산, 바로 이 대산이 시리미가 되겠는데요. 솥단지를 엎어놓은 듯한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낙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정종, 3대 태종, 4대 세종이 함께 모여 소위 낙천의 즐거움을 누렸던 이궁으로 꼽혔었던 것이 바로 이 낙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루를 엎어놓은 형상의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한강이 발아라 감돌아 흐르고 잠실섬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기다 또 저 멀리는 남한산성이 병풍같이 펼쳐져 있는 아주 풍광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낙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왕이었던 태종의 별장 살고지벌 낙천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과 원경 아우가 이 낙천정에 자주 와서 머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종은 수시로 이곳에 와서 아버님께 문안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1421년에는 군사훈련인 오위진을 사율하기도 하는 등 국가적인 중요한 이런 군사 행사도 이곳 앞 한강에서 펼쳐지게 되었었던 것이고, 또 아버지가 편하게 도성에 드나들 수 있도록 살고지 다리를 돌로 축조하여 오늘날까지 그 돌다리가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었던 그런 의미에서 낙천정은 세종이 아버지 태종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상왕 태종의 별장 살고지벌 낙천정은 지금까지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제반교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평지처럼 넓게 조성이 된 이 돌다리, 그래서 오늘날에는 소위 국가유산으로서 1738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가장 긴 돌다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이 다리가 결국 살고지벌에 있는 낙천정으로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한 돌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낙천정을 얼마나 이렇게 즐겨 드나드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조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위 낙천이라고 하는 말이 천명을 알아 즐기노니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실록에는 낙천정이 무려 478회나 언급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 때가 대부분일 정도로 세종과 굉장히 밀접한, 특별히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주로 머물렀던 곳이다 보니까 결국 세종도 이 선왕인 자기 아버지 태종에게 자주 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많은 기록이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78건이나 되는 이 기록 중에서 대부분은 바로 이 세종 실록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목멱산 동쪽 지역에 고양주군에 속해 있었던 바로 이 지금의 뚝섬, 뚝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낙천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색강 건너편에 지금의 이 잠실 지역에 해당되는, 당시에는 이 잠실섬이라고 불렸었던 이곳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낙천정이 위치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뚝섬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엄마 정색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살고지 다리 넘어 방목장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뚝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 이 화양정과 더불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낙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중량천 위의 다리, 살고지 다리 넘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정자가
바로 이 뚝섬을 지나서 만날 수 있는 이 정자가 낙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장 자마장리라고 하는 지금의 자양동 가까이 위치한 야트막한 야산에서 강 건너 지금의 신천동에 해당되는 것을 마주보고 있었던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지막한 산인데 그 산의 형세 자체가 마치 시루를 엎어놓은 모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림이 한자로는 정산, 대산, 발산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었던 야치막한 언덕이 되겠고요. 이 잠시 사이에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또 큰 홍수 이후에 색강이 생겨서 잠실이 강남의 섬으로 변해버렸을 때 바로 이 발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낙천정의 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루를 엎어놓은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 대산, 발산이라고 쓰여지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런 명칭의 동네가 지금도 많이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자양동 지역에 이러한 부산, 발산, 복부 이런 다양한 명칭도 붙여지게 되었던 거고 마포구 서교동에 정산, 시림이, 시루기봉 이런 명칭들이 마을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이름이 발산인 것도 바로 이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다는 이 산의 형세로부터 지명이 유래한 것이라고 보면 결국 이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 구릉을 시림이라고 불렸던 것도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강변북로 낙천정 나들목 가까이에 이 현대 강변 아파트의 낙천정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어서 옛 모습을 축소해서 갖춰놓고 있지만 1993년도에 복원 이후에 위치와 고증에 오류가 있어서 기념물로서는 현재 해제됐고 원래 새로운 지역으로 결과로 바로 이 지점이 원래 낙천정의 위치라고 하는 고증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자양 현대아파트 앞에 낙천정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바로 이 시림이 낙천정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솥단지를 뒤집어놓은 것 같은 형세의 한 자락에 세워진 정자였던 낙천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